좋아요, 구독!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전인대 이후에 중국 증시가 좀 상승할 수 있는지 있을지 요 여부도 좀 살펴볼 텐데요. 일단 미국을 비롯해서 선진국 증시는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AI 그리고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랠리를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생성형 AI 특수로 이 상승 랠리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우선 이 부분부터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주식 시장과 관련해서는 한 35년 정도 이 시장에서 분석을 해오고 있는데요. 네. 주가 하락은 도둑처럼 뒷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냉정함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네. 것은 항상 정설이라고 보여집니다. 네네. 올해는 미국의 대선이 있고요. 또 지정학적 위험이 어느 때보다 좀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과도할 정도로 현재 AI 투자와 관련된 붐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AI와 관련된 투자 실패들이 많이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구글의 그 AI인 제미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오류가 발생하고 있고요. 또한 애플의 그 전기 자동차 관련해서도 사업을 포기할 정도로 지금 많은 실패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주가를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옵션 매도 물량이 좀 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시장과 관련해서는 미국 시장이 추가적인 상승을 하더라도 변동성이 무척 클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대선이 치러지는 해를 보면은 네. 역대 흐름을 보면은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는 지금부터 여름까지는 아무래도 주가가 좀 조정을 보였는데요. 이번에도 10호 화요일 날 트럼프가 이제 맞아요. 압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또 그 바이든의 흠집을 내기 위해서 현재 연방 정부의 연결 예산을 승인 안 해주고 애를 먹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무디스가 지난 10월 달에 미국 장기 채권에 대해서 신용 등급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맞아요. 낮췄는데요. 만약 이번에 셧다운이 일어난다면 트리플 A 최상위 등급을 더블 A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 국제 금융시장에도 커다란 파란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주가가 이례적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절적 특성 그리고 소위 말해서 그 아노미적 현상들이 많이 올해는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월가에서는 자신들만의 독특한 계절 표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예를 들면요, 네. 11월과 1월은 만족의 계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시기는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개인들뿐만 아니라 펀드 매니저들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주가 상승을 즐기는 계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2월과 4월은 수학의 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때 월가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나 그 해외 투자가들이 몰려올 때 투자 수익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차익을 이때부터 실현해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5월과 7월은 수상한 여름이라고 하는데요. 펀드 매니저들 큰 손들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주가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주시장이 불안해지는 시기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 시기에는 가급적 주식 투자를 삼가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이때 이제 일찌감치 여름 휴가를 떠나는 매니저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8월과 10월 사이에는 심는 계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은 앞으로 11월 달부터 랠리를 펼칠 우량 종목들을 발굴하고 서서히 매수 시점을 잡아가는 계절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현재는 수학의 봄이기 때문에 차익을 실현시키는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나 보여지고요. 또한 5월에 주식시장을 떠나라는 그 격언처럼 이제는 서서히 주식시장과 관련된 차익 실현이 더 바람직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계절마다 표현하는 단어들이 참 재미있는데요. 일단 5월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5월을 좀 미리부터 변동성을 좀 준비를 하면서 대비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로 큰 손들이 좀 떠나서 변동성이 커지고 조정 국면에 좀 들어가게 된다면 대체 투자처를 찾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곳을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월가가 가장 고심하는 이유는 금리 선물 시장에서 올해 말에
금리 그 인하폭은 현재 68bp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올해 1월 달에 그 금리 인하폭이 무려 160bp 정도로 예상이 됐었기 때문에 이 때문에 월가 쪽에서는 많은 그 고객 예탁금들이 유입이 되질 않고 있고 네. 오히려 지금 빠져나가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투자하는 것보다는 의외로 그 대형주보다는 소형주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리고 자금이 빠져나가면 안전 자산 선호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금과 같은 쪽에 투자를 늘려가라. 또 한 가지는 국제 이머징 시장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월가가 최근에 그 나오는 보고서들은 항상 일정하지는 않지만 네. 대체적인 틀은 브라질과 같은 이머징 시장에 투자하라는 보고서들이 최근 들어와서 상당히 부쩍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증시처럼 브라질 증시도 하락 랠리를 만끽할 가능성이 크다는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펀더멘털이 뿐만 아니라 경제 상황이 상당히 양호하다는 겁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지금 잡히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작년 그 8월 달부터는 금리가 이제 이게 하락하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그 브라질 경제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경기 회복세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정적인 안정성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정치적 안정성이 그 훼손이 되면은 투자하는 데는 상당히 그 맞아요. 위험이 있고 이런 그 비체계 좀 위험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주시장을 좀 거리를 둬야 되는데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정권이 교체된 지 얼마 안 돼서 10월 달에 현재 지방의회 선거가 있는데 현재 여론은 여당이 그 집권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해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브라질 증시가 상당히 매력적인 이유고요. 그러네요. 또 한 가지는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저평가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해서 브라질 증시의 주가 수익 비율은 9배밖에 안 되는데요. 지난 10년간 그 평균치에 비해서도 30%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특히 해외 시장을 투자할 때는 환율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브라질 환율 그 헤아라 같은 경우에도 2020년 하반기부터 서서히 절상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차익도 실현하고 환율에서 그 이득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세제 간소화라든지 재정 그 건전화 때문에 스탠다드 포어스라든지 피치 레이팅으로부터도 신용 등급이 상향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머징 시장과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나라 증시 쪽으로도 외국인들의 유입이 좀 더 활발해질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머징 시장으로 또 브라질을 언급을 좀 해주셨어요. 경제 환경이 양호하고 정치적으로도 좀 안정성을 갖추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았다라는 부분이 앞으로 좀 주목할 만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중간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소형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그렇게 보시는 근거는 또 어디 있을까요? 네, 미국 증시를 보면은 대선이 치러지는 해에는 유난히 소형주들이 강세를 그래요? 보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 대선과 관련해서 주요 정책 사항이 제조업의 일자리라든지 노조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네. 여러 가지 그 세제 혜택이나 그리고 경기 부양책들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 그 트럼프가 이제 대선에 참여하면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법인세율을 35%에서 25%로 확실히 큰 폭으로 떨어뜨렸고요. 네. 해외 자회사의 배당에 부과하는 과세를 폐지할 뿐만 아니라 인프라 투자를 강화하면서 노동자의 일자리를 창출시켜주는 정책을 쓰면서 당선이 됐다는 겁니다. 네. 이 때문에 현재 그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전미 그 자동차 노조라든지 전미 산업별 노조 쪽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이든은 그동안에 4년간에 걸친 상원 활동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인프라에 엄청난 투자를 공헌을 들였기 때문에 노조의 표심을 잡았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또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경기 부양책
제조업과 관련된 부양책들을 많이 발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올해는 그 소형주가 유난히 강세가 되지 않을까. 특히 1980년부터 11번의 대선 과정을 보면은 소형주들이 대선 당해 연도에는 평균적으로 9.8%로 상당히 높은 성과를 보였다는 겁니다. 네. 또 상승 확률이 무려 73%나 됐고요. 네. S&P 지수보다도 소형주들이 더 높은 수익률을 그 성과를 보였던 게 확률이 82%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소형주들 같은 경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러셀 2000 지수가 바로 소형주 지수고요. 또 해외 시장에도 이런 소형주 지수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러셀 2000 지수가 계속 올라간다면 네. 우리나라에도 개별 종목 장세가 앞으로 그 여름달까지 좀 화려하게 꼽힐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항상 그 투자하실 때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정책과 관련해서 소형주가 좀 더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대선이 있는 해들을 좀 비교해 봤을 때 수익률이 훨씬 더 좋았다라는 부분도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중국 증시를 좀 끌고 들어와서 질문 좀 드려볼게요. 일단은 중국 증시가 그렇게 최근 들어서 좋지는 않습니다. 일본 대비해서도 좋게 흘러가지는 않고 있는 모습인데 그렇다면 그나마 좀 2월 말부터는 그래도 부양책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속에 조금씩 추가 랠리 이어가고 있긴 하거든요. 추가 상승이 좀 나올 거라고 상방이 좀 열려 있다라고 보시는지가 궁금해요. 네, 지금 현재 그 중국 증시를 이끌었던 것은 국가 대표라고 하는 그 연기금이라든지 정부 출자 그 투신 운용사들 같은 네. 경우에 자산 운용과 관련해서 ETF 매수를 평소보다 4배에서 5배 정도 늘리라는 지시가 떨어졌는데요. 이 때문에 ETF 매수가 주시장을 좀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에 공매도 제한 조치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 전인대를 앞두고서 2월 달부터 각 지방 정부의 전인대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성장률 목표들이 대부분 5에서 6% 정도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인프라 투자라든지 각종 경기 부양책이 쏟아질 것을 알고 미리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전인대 직전부터 주가가 좀 올랐는데 네. 지금 현재 나오는 여러 가지 그 경제 지표를 보면은 서프라이즈가 없는 상태고요. 그쵸. 또한 그 경기 부양책과 관련해서도 시장이 예상했던 눈높이에 맞췄다는 점에서 이제 앞으로 주시장이 좀 더 크게 상승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특히 전인대가 끝나면은 정부의 규제 조치들이 좀 느슨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공매도 규정도 해제가 되고요. 네. 계속적으로 샀던 ETF 매수 같은 경우도 매도를 해야 되겠고요. 또한 연기금들의 환매 요청을 지금 거의 다 그 묵살해 왔는데 이제 환매도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주시장의 변동성 확대뿐만 아니라 뭐 주시장과 관련해서도 지금처럼 2월 말서부터 올랐던 주가도 좀 숨고르게 들어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 우려할 수 있는 사항은 단기 부양책 말고 시장이 원했던 규제 완화라든지 시장 주도의 성장으로 전환한다든지 국유기업 중심의 자산 배분을 민영 기업에도 일정 부분 좀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된 개혁 조치들이 이번에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네. 뭐 주시장은 좀 한 가지 흠이 되지 않을까. 또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중국 증시가 좀 오르니까 좀 차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매도 물량도 내놓고 있고요.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신용 그 잔고가 무려 282조 원 정도가 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신용 매도 물량도 쏟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국 증시가 만약 장밋빛 전망으로 계속 올라가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좋아요, 구독.